군터는 자신의 다음 커리어 킬러 목표로 쉐이머스를 언급했습니다. 레스너는 이제 포기한 거냐고 묻는 질문에는 자신이 코디를 이겨서 챔피언이 되면 레스너의 도전을 받아들일 것이다. 클래시 이탈리아 이기면 브록 레스너 챔피언 되고 싶지? 일로와, 너는 네 커리어를 걸어. 이게 군터의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군터 피할 건데 이미 피했죠. 쓱 피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왔는데 브록 레스너가 군터의 호의가 쓰여지기를 기다렸다가 빠르게 복귀했다. 그리고 여러분, 로건 폴하고 솔루카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방금 뜬 뉴스라서 제가 뉴스로 번역을 못했는데 로건 폴하고 솔루카가 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클래식 이탈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건 폴은 다리 쪽에 부상이 있다고 하고요. 솔루카는 자연적으로 낫는 부상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어떤 부상인지 솔루카의 부상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일단은 부상이라고 합니다. 방금 나온 뉴스라서 제가 뉴스를 따로 다루지 못했고, 다음 뉴스입니다. 자신감 만점이란 뉴스인데요. 제이우소는 SNS,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레슬러는 나다 라고 표현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팬들은 엄청난 인기와 관중 장악력을 인정하면서도 잦은 실수 장면들을 언급하며 과장된 표현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욕먹을까봐 여기 강조해놨잖아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레슬러라고. 최고의 프로 레슬러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레슬러다. 님들 다 이 팀 좋아하잖아. 이 팀 좋아하고 다들 내 티셔츠 샀잖아. 나 인기 많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레슬러 맞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호소했지만 팬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뉘에 그러시겠죠. 그니까 지금 전 세계 마음이 다 똑같은데 본인만 이렇게 막 나는 세계 최고 막 이러면서 제이우소 좀 안타깝습니다. 사모안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놈이 점점. 파랑 펑크란 뉴스인데요. WWE는 현재 CM 펑크의 복귀를 통해 썸머슬램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M 펑크는 지난 4월 20일 로우에서 코디와 대면한 이후에 텔레비전에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파이트풀은 현재 휴식은 장기 월드 타이틀 활동 이후에 예정됐던 스케줄 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코디 로즈 대 CM 펑크 경기가 미래 주요 계획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코디가 클래식 이탈리아에서 군터를 꺾는다면 CM 펑크가 곧바로 다음 도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CM 펑크 지금 로우를 그동안 훌륭하게 이끌었고 레슬매니아에서 아나운서 테이블 엘보우 드랍 하고 나서 젖잘싸 했기 때문에 넌 좀 쉬어라 해서 지금 한 달 넘게 쉬고 있고요. 그런 그가 지금 뭐 유럽 투어 건너뛰고 시카고에서 열린 쇼에서 컴백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 이제 받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스맥다운으로 복귀할 것이다. 스맥다운으로 복귀해서 코디 로즈의 군터 다음 상대가 될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어요. 펑크 더 파트타이머. 펑크는 원래 풀타임 계약이 아니었어요. 근데 TV쇼를 다 넣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풀타이머 같은 거지. 근데 풀타임 계약은 원래 하우스쇼까지 다 뛰어야 풀타임이에요. 근데 펑크는 한정된 하우스쇼 스케줄을 뛰었죠. 굉장히 밸류가 있는 하우스쇼만 뛰었죠. 유럽, 메디슨 스퀘어 가든 시카고 이런 데에서만 하우스쇼를 했기 때문에 펑크는 애초에 풀타이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풀타이머죠. 풀타이머 같은 파트타이머 펑크, 파트타이머 같은 풀타이머 로마. 재밌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평범하던 어느 날 이란 뉴스인데요. 애덤 코플랜드도 자신의 은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미 2011년에 감정적인 은퇴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AEW에서 거창한 작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EW 계약은 내년에 만료될 예정이며 재계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일정, 영화 촬영, 부상과 회복 등 자동으로 연장된 날짜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본인도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에지 비주얼만 보면 전성기보다 멋있는데, 그래서 이 에지와 크리스찬이 특히 여기 에지 코프가 퍼시 잭슨 어쩌고 그 애들 보는 드라마 있어. 거기서 막 상 후보에도 오르고 연기력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드라마 시즌제 드라마에도 있고 뭐 굵직한 영화 드라마에 아직도 계속해서 캐스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화를 찍으러 가버리면은 그 영화 찍은 만큼 자동 연장됩니다. 영창 가는 날짜만큼 저녁 날짜 미뤄지는 것처럼 영화 찍으러 가거나 부상당해서 회복되는 날짜가 있으면 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미뤄져요. 근데
근데 지금 뭐 코프는 퍼시 잭슨 뭐 어쩌고 번개 뭐 그거 드라마 찍는 거랑 철장에서 스스로 떨어져서 발목 부러지러진 그 AW 전설의 경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회복되는 날짜까지 자기도 결석한 날짜가 너무 많아서 언제 전역할지를 모른다는 거야. 코프가 어쨌든 네 내년에 만료될 것 같은데 내년보다 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비유가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영창에 있던 만큼 전역 날짜가 늘어나는 게 딱 뭔가 시스템이 비슷해갖고. 오늘 더블어너싱 25년 만에 새로 태그팀 챔피언 자리에 오른 이은씨입니다. 그냥 화석이죠, 화석. 이 둘 간에 97년에 상대로 만났어요, 상대로. 97년에 인디에서. 그리고 98년에 WWE에서 또 서로를 상대로 경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은씨가 만들어집니다. 이 브루드의 부하로서 들어가게 되죠. 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고요. 그런 그들이 또다시 태그팀 챔피언 자리에 올랐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불피어. 아, 터졌어요. 적팀에서 오마주할 수준. 나도 여기 앉고 싶어. 여기 여기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 지금 이 영상 찍으신 분이 찍어준 이 정도 자리. 이 2층 정도가 딱 좋거든요. 2층 정도가 모든 장면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나도 이 정도에서 앉고 싶어. 근데 약간 요쪽. 여기 이게 카메라에도 나오는, 카메라에 내 얼굴이 나오는 요쪽, 여기 한 2층 자리. 여기 앉고 싶어. 난 여기. 여기 펜스 맨 앞자리. 나 이 자리에 앉고 싶어. 패드립 장인이 된 크리스찬. 아, 내가 번역을 하면 안 돼서 못했는데, 내가 네 엄마 했지. 이렇게 해갖고 아이퀸 매치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볼게요. 레스너 말고 라는 뉴스인데요. 군터는 자신의 다음 커리어 킬러 목표로 쉐이머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브록 레스너는 흥행용 상대라면 쉐이머스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상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군터는 메인 로스에서 쉐이머스가 내 첫 진짜 큰 상대였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쉐이머스를 직접 은퇴시키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너는 이제 포기한 거냐고 묻는 질문에는 자신이 코디를 이겨서 챔피언이 되면 레스너의 도전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클래시 이탈리아 이기면 브록 레스너 챔피언 되고 싶지? 일로와. 해서 이제 옆 동네는 도전하는데 머리카락 걸던데 너는 네 커리어를 걸어 해갖고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군터의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이 머릿속의 망상인데 클래시 이탈리아를 이긴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또 군터 피할 건데 굳이 이미 피했죠. 이미 이렇게 쓱 피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왔는데 브록 레스너가 군터의 호의가 쓰여지기를 기다렸다가 빠르게 복귀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시나가 옛날에 팔부상 당해서 이번 레슬매니아 놓칠 것 같다. 사람들이 막 호들갑 떨었는데 레슬매니아는 무슨 갑자기 로얄럼블에 깜짝 복귀했던 그때 전례를 또 이제 빗대면서 합성짤로 해서 군터 피하기 성공이란 짤을 재밌게 내보냈길래 저도 한번 퍼와봤고요. 그리고 브록 레스너가 계속해서 바지가 찢어지고 있는 장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브록 레스너, 삼각 레스너, 파란 레스너, 검정 레스너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레스너는 계속 바지가 찢어집니다 라는 짤입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챔피언십 기간을 갖고 있는 선수들 모아놨는데 이게 지금 이게 챔피언을 보유한 날짜가 아니라 챔피언을 보유 못한 날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챔피언에 안 오른 지 굉장히 오래된 선수들입니다. 이 핀벨러 챔피언 못한 지 거의 10년 됐죠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핀벨러 상품 1위인데 상품 1위일 때 뭐라도 해야죠. 분전하길 빌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이런 낯입은 환영이란 뉴스인데요. 스맥다운에 대한 팬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메인 이벤트였던 코디 로즈 대 세미 제인의 경기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기 후 군터가 코디를 공격했음에도 세미 제인이 구해주지 않으면서 결국 턴일이 완성됐습니다. 팬들은 오랜 기간 쌓여온 이야기였던 만큼 몰입감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의 평가는 아닙니다. 이 현재 팬들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세미 제인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미 제인이 맨날 턴일 할 듯 안 할 듯 누가 봐도 턴일인데 트릭 윌리엄스 개패고 착한 척 하다가 결국에 트릭 윌리엄스 기습하고 트릭 윌리엄스 부모님 앞에서 어그로 쌓고 막 이랬는데도 근데도 난 아직 악역 아니에요 이렇게 우겼었는데 이번에 코디 로즈가 이렇게 절친한 친구인데도 슬리퍼 당하는데 외면하는 거로 인해서 이제는 진짜로 이건 턴일 맞다 땅땅땅 도장이 이제 선고가 내려졌다. 드디어 세미 제인 턴일 맞다 선고가 내려졌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 아이 시원하네 드디어 턴일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몰입도가 높았고 만족했다. 세미 제인이 결국에 턴일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코디 은퇴하지 마. 코디 은퇴 아직 멀었죠. 아직 다음 계약 기간이 밝혀지지 않았고 다음 계약하지도 않았고 다음 계약을 하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게 코디 로즈의 마지막 선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후년에 끝난다 치면 내후년에 뭐 5년 계약, 4년 계약, 3년 계약 이렇게 맺잖아요. 그때가 코디 로즈의 마지막 선수 생활에 남은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코디 챔피언 요즘 너무 노잼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코디 로즈 쉴드를 굉장히 잘 쳐왔잖아요. 여지껏 코디 로즈의 쉴드를 굉장히 잘 쳤었는데, 특히 팬 메가피에게 맞설 때 했던 발언들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팬 메가피가 널드, 마크 이렇게 레슬링 오타쿠들, 인터넷 레슬링 팬들을 계속 욕할 때 코디 로즈가 나는 레슬링 집안에서 자라왔어. 그들은 오타쿠가 아니라 내 손님이야. 내 고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멋있었다. 코디 로즈는 계속해서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그런 그가 너무 좋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 그가 이번 군터 상대로 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좀 시큰둥합니다. 지금 클래식 이탈리 프리뷰에서 좀 더 재밌는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코디는 잠깐 챔 전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우사챔 라인 가서 잡질해주고 그랜드슬램 만들거나 로 가서 월챔 라인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꺼졌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썼어 그 말을. 어쨌든 떡챔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좀 치워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과연 US에서 잡질할 수 있을지 코디 로즈가, 그건 좀 너무 내려가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에스컬레이터를 탔으면 좋겠지 엘리베이터가 뚝 끊어지길 바라는 건 아닌데, 저도 어쨌든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지금 누가 이길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해요. 다음 뉴스입니다. 세미 악역 시작이라는 뉴스인데요. 세미 제인 턴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팬들의 역반응입니다. 세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여러 번 우겨왔고, WWE는 이를 캐릭터 변화의 핵심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코디 로즈와의 대립이 신선한 메인 이벤트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맥다운이 세미 제인과 코디 로즈의 역사상 첫 경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대립은 아직 신선하다. 앞으로 코디 로즈의 잠정적인 도전자가 될 수 있다. 해서 세미 제인을 턴일시켰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세미 제인이 군터의 WWE 타이틀 획득을 도와서 코디의 패배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터가 세미 제인이 경기를 패배하고 나서 코디 로즈의 목을 조였잖아요. 근데 세미 제인이 이걸 지켜만 봤어. 도와주지 않았어. 바라만 보다가 퇴장했어. 그래서 오늘부터 턴일 1일 땡땡땡 이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턴일 기념으로 클래식 이탈리에서 군터하고 경기하고 있는 코디 로즈를 방해해서 군터의 챔피언 등극을 도울 수 있다. 이게 세미 제인이 턴일을 발표한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이거 저는 되게 좋네요. 네. 셋째는 세미가 군터의 WWE 타이틀 획득을 도와 코디의 패배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조금 설득됐어요, 이거. 인컨챔 시절 군터면 모를까, 지금 군터는 챔피언은 노잼이야. 어쨌든 근데 코디도 지금 재밌진 않아서, 코디보다는 차라리 싫어할 수 있는 애가 앉는 것도 나쁘지 않다? 코디보다는 우리가 싫어할 수 있는 놈이 챔피언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세미 제인이 어쨌든 턴일을 한 이유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세미가 챔피언 먹는 거면 좋은데, 세미가 근데 챔피언에 앉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죠, 지금 이 뉴스로 봐서는. 너와 행복했던 그날이란 뉴스인데요. 흥미로운 디테일도 있었습니다. 코디 로즈는 이번 스맥다운에서 레슬매니아 40 당시의 복장을 다시 착용했는데, 당시 세미 제인이 코디 로즈의 우승 세레머니에서 그를 어깨에 목마 태워서 올려줬던 장면과 연결되는 상징적인 연출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번 스맥다운은 이 둘의 사상 첫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사상 첫 맞대결, 레슬매니아 40대의 경기복을 일부러 입었다. 왜냐면 그날 착했던 세미 제인이 나를 목마 태워주고 축하해주던 날이야. 근데 그날을 상기하기 위해서 코디 로즈가 이 또 그날의 경기복을 오랜만에 입었다. 레슬매니아 40대 입은 경기복, 로만 레인즈에게 피니시 더 스토리 했던 그날의 경기복을 일부러 입었다. 그래서 세미 제인 나쁜 마음 먹지마, 약간 이렇게 이 서사충 코디 로즈가 또 한번 재능을 발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 제인은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 스토리 이후 코디의 커리어가 망함, 저는 막 절반 동의합니다. 저도 절반은 동의해요. 다음 뉴스입니다. 예정대로 진행시켜 라는 뉴스인데요. 루드빅 카이저 체포 사건 이후에도 트리플 레아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내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카이저의 해외 이동을 허가하면서 그는 이번 트리플 레아 라이브 이벤트에 직접 등장했고, 원조 엘그란데와 대면하며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몸싸움까지 벌였고, 레이 미스테리오가 직접 등장해 다음 주 마스크 대 마스크 경기가 공식으로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가 이날 이 트리플 레아 제너럴 매니저가 되었죠. 제너럴 매니저로서 굉장히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카이저의 변호사들이 해외 이동을 막는 것은 WWE 활동을 막는 것이라고 굉장히 항변을 펼친 결과
결국에 판사가 외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또 군터가 또 보석금을 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면서 정말 이 카이저가 올바른 삶을 살았구나,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심지어 목격자까지 목소리를 높여주면서 카이저를 구명했기 때문에 카이저가 인복이 많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걸 문제 일으킨 노인이 방을 잡아 이놈아, 저 상년 그냥 IC에 신고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IC가 멕시코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불법 이민 관리국이잖아요. 근데 그 IC 발언을 듣고 카이저가 화를 냈기 때문에 이 트리플레아로 갔을 때 카이저가 이 빅팝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환호로 건물을 폭파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카이저는 더 떡상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우님, 루드빅 카이저 사고 쳤나요? 쳤지만 오히려 민심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에서 애정 행각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막 선이 넘는 그런 건 아니었고, 뭐 혹자는 텅깅이다 해서 이제 혀를 넣는 키스를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아니었고, 그냥 CCTV랑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평상적인 커플 간의 그냥 간단한 스킨십 정도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루드빅 카이저가. 오히려 그 사건을 일으킨 나쁜 노인분이 네 여자친구 비치를 IC 이민관리국에 신고하겠어 라고 협박해가지고, 거기서 빡쳐서 루드빅이 그냥 좀 아주 간단한 실랑이 정도만 한 것으로 지금 밝혀져가지고, 오히려 지금 30일에 있을 마스크 대 마스크 경기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루드빅 카이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IC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막아선 거잖아, 남자친구가. 뭐 진짜 신고하려고 한 건 아니고 모욕하려고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걸 이렇게 막아서려고 한 내 남자친구, 우리 루드빅 카이저. 하지만 그 사람이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근데 그런 사건이 있는 거 알고서 트리플레아 출연하니까 트리플레아가 거의 뭐 이미 여권 하나 줬어요. 시민권을 내가 줬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명예 멕시코인, 너는 명예 멕시코인이여 이러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이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카이저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그래서 이 트리플레아가 정말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30일 경기 꼭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루드빅 카이저 아메리카노 캐릭터에서 물러나는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인기가 더 많아지고 지금 최고의 탑 페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명예 멕시코인을 계속 연기해야 돼요. 이 가면을 벗으면 독일인인 걸 다 들켜. 이미 들켰지만 아무튼. 그래서 가면 대 가면을 아마 체드 게이블이 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체드 게이블이 지고 걔는 이제 짜잔 미국인이었습니다, 전 루차가 아니었지롱 이러면서 로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루드빅이 그냥 꾸역꾸역 저는 루차 맞아요, 전 멕시코인님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방금의 그 사건이 더더욱 카이저를 더 높게 축해 올려주는 사건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러다가 얘 귀화하는 거 아니냐? 얘 이러다가 귀화하는 거 아니냐 진짜? 또 구치소도 한번 갔다가 이제 자유를 만끽하면서 멕시코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엘그란데 카이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카이저 아메리카노 감격에 이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나 진짜 멕시코로 귀화할까봐 이 생각하고 있을 듯. 안드레아 여자친구죠. 안드레아가 여자친구이기도 하고 트리플레아 링 아나운서이기도 하고 인터뷰어, 네,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멕시코에 그려진 벽화라고 합니다. 멕시코에 그려진 벽화인데 그냥 뭐 멕시코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가고 있어요. 카이저는 대체. 그래서 제너럴 매니저가 된 레이 미스테리오, 루차계의 GOAT가 트리플레아의 GM, 언더테이커가 트리플레아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책임자. 대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왔습니다. 그래서 레이 미스테리오가 제너럴 매니저가 되니까 도미닉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도미닉이 굉장히 심술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도미닉은 트리플레아 메가 챔피언이면은 트리플레아에서 제일 센 챔피언이잖아. 최고의 챔피언인데 그럼 그가 아버지의 부킹으로 인해서 억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으로서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고 암울하죠. 그래서 도미닉이 굉장히 자아분열, 동공이 흔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레이 은퇴인가? 아직 아니죠. 예, 레이는 레슬매니아에서 은퇴하죠. 다음 뉴스입니다. 그만 좀 보여주렴 이란 뉴스인데요. 최근 WWE 방송에서는 또다시 의상사고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6인 태그팀 경기 중 미아 이미 샬럿 플레어에게 스타일스 클래시를 시전했고, 스타일스 클래시 후에 이제 반바퀴 돌아서 핀을 돌리는 과정에서 샬럿의 의상이 순간적으로 흘러내리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문제는 WWE가 화면 전환이나 검은 화면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했고, 이후 공식 SNS 영상에서도 해당 장면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샬럿은 팬들에게 받은 우정 팔찌 장식이 너무 많아서 의상이 버티지 못했다고 농담 섞인 반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비페비 저번에
로러 프롬헬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로러 프롬헬 해갖고 이제 샬럿의 엉덩이 골이 다 나왔었잖아. 근데 이번에도 엉덩이가 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샬럿이 계속해서 의상사고를 내고 있다. 그래서 샬럿이 SNS에서 이번에 또 뭐라 썼냐면, 저번 비페비 로러 프롬헬 했을 때는 그냥 말하지 그래서 보여줬을 텐데 뭐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SNS에 또 보여줘 버렸네 크크 이렇게 써가지고 샬럿은 이제 거의 뭐 면역됐어요. 이제 거의 뭐 수치심이나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어지럽습니다. 왜 그리고 이런 사고는 로우의 라켈 로드리게즈를 제외하고는 스맥다운에서만 계속 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스맥다운 진짜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샬럿의 양갈래가 더 무서웠다. 인정. 저 좀 무서웠어요. 저도 좀 무서웠고 많이 안 어울린다. 확실히 헤어가 컨셉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 양갈래는 좀 아니었어 샬럿. 파워퍼프걸 패러디 짤인데, 옛날부터 그냥 여자 3명이면 맨날 나오는 짤이에요 사실. 옛날에 지지 돌린, 쇼찌, 테이텀 이렇게 있을 때도 이 짤이 많이 쓰였는데 이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경기는 졌는데, 세나메에서 경기는 졌지만 어쨌든 화해는 했잖아요.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화해 티셔츠 인증샷을 찍고 있는 샬렉사하고 리아리플입니다. 좀 기괴하긴 한데 사진이. 아무튼 이렇게 화해했다. 그래서 과연 카길과 아이들이 클래식 이탈리아에서 활기를 칠 때 샬렉사도 도와줄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세러데이 나이맨 이벤트는 마이클 잭슨을 코스플레이 했었던 카길과 아이들인데요. 그래서 그 카길과 아이들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빌리진. 오, 제대로 기분을 내리네. 카길. 잘 어울렸어요.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카길 멋있긴 하네. 매니아 베이비란 뉴스인데요. 비앙카 벨레어의 임신 발표 비하인드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비앙카 브이로그에서 나온 장면인데, 그녀는 레슬매니아 42에서 임신을 공개한 아이디어가 트리플 H에게서 나왔다고 밝혔으며, 원래는 직접 쇼의 오프닝을 맡을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계획이 변경되며 존 시나까지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원래의 계획은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자신은 가족들하고 조용히 보내려고 했으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매니아에서 전세계 앞에서 공개를 하게 되었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비앙카 원래는 가족들하고 조용히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는데 트리플 H가 임신했다고? 그렇게 좋은 뉴스는 매니아에서 모두가 함께 나눠야지 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에는 레슬매니아의 시작을 알리려고 했는데, 중도에 또 이야기가 또 확대가 되면서 존 시나하고 같이 등장하는 걸로, 쇼 중간에 나오는 걸로 또 변경이 되었다. 비앙카 정도면 챙겨줘도 됨. 저도 인정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치 따윈 신경 쓰지 마! 라는 뉴스인데요. 소울 루카는 최근 자신의 실수 이후 트리플 H가 직접 전화해서 큰 힘이 되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로우에서 데뷔 당시에 소유스네처 보치 이후에 크게 낙담했지만 트리플 H가 SNS 반응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자신답게 해라! 라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덕분에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라고 하는데, 이 세럼의 엔딩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 입중계 한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도 당시에 그 마지막에 왜 솔루카의 승리인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베키 린치가 심판을 당겼고, 그 당겨진 위치에서 심판이 솔루카의 뒷발에 치였는데, 심판은 뒷발로 찬 솔루카가 아니라 자신을 당긴 베키 린치를 DQ패를 준 거잖아. 근데 이게 장면상 설명이 워낙에 잘 안 되다 보니까 나는 그 당시에 납득이 잘 안 됐거든. 근데 이 현지 뉴스 사이트나 포럼에서도 이해 안 된다는 의견이 너무 많더라고. 이게 왜 솔루카가 이기는 거냐 이런 식으로 되게 악평이 많더라고. 알겠습니다 보스. 왜 세스가 옆에서 멋대로 위로받는 건데, 위로 스프레이에 그 크로스라인 뒤로 감는 파워밤 자세 말이야. 아무튼 세남의 파운스 장면인데요. 포드가 피하고 도키스가 파운스. 이 팔거리에, 뉴스 중에 그런 게 있었어. 뉴스 중에 브론브레이커가 너무 안 좋게 떨어졌다, 브론브레이커 너무 아플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있길래 당연히 아팠겠지 이러고 그냥 안 퍼왔거든. 근데 이게 따로 다뤄질만 했었네. 와, 거의 의자 팔걸이에 백브레이커 당했는데요? 저 의자 팔걸이 여기에 이 팔 올려놓는 거기에 완전 백브레이커 당했네. 아이고 아파. 와, 공중에서 자유낙하에서 백브레이커 당했어. 의자 팔걸이에다가. 아스카의 행보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스카의 행보 풀타임은 아닌가? 라는 뉴스인데요. 아스카가 자신의 WWE 미래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아스카는 최근 개인 브이로그를 통해 WWE 떠난 이유가 건강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직접 WWE 상의 끝에 휴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싸울 수 있고 여전히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은퇴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언젠가 팬들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 다시 WWE에 등장할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출연은 과거보다 훨씬 드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해서 약간 풀타임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또 워낙에 또 나이가 이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활동을 풀타임이 아닌 채로 앞으로 활동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 WWE 내부 인사이더들은 무슨 일인지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진 않다 라고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때가 나면 언젠가 알 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진짜 메가스타임이란 뉴스인데요. WWE는 트릭 윌리엄스를 차세대 핵심 스타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보여준 엄청난 반응이 WWE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함께 등장한 래퍼 릴 야티의 퍼포먼스 태도 역시 내부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로친 부분은 저의 의견인데요. 레슬매니아가 끝나고도 연예인인데 매주 나와서 스맥다운에서 자신의 사비로 현금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현금을 계속 뿌리고 있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돈의 비를 내리는 남자는 릴 야티였어. 내가 이 레슬 킹덤에서 오카다 떨어지고 있는 돈의 비를 내가 딱 주워봤는데 딱 주웠더니 오카다 얼굴이 그려져 있더라고. 오카다는 가짜 돈인데 릴 야티좌는 진짜 돈을 뿌리신다. 그래서 막 재밌는 말로는 맨 앞줄에 $10,000 내고 온 관객들은 릴 야티를 통해 조금씩 환급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현지에서는 재밌는 말이 많고 어쨌든 간에 이 릴 야티의 도움도 받아서 트릭 윌리엄스가 정말 메가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트릭 난리 났어요. 진짜로 트릭 잘 다듬으면 옛날 드웨인 존슨 하위호환으로 만들기 가능할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요즘에 좀 락 같다? 이런 생각해요. 좀 락 같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무엇보다 기럭지가 사기입니다. 롱다리에다가 완전히 펌핑된 몸에다가 유행어에다가 진짜 드웨인 존슨의 뒤를 잇고 있어요. 네. 북엔드까지 쓰고 있죠. 썸머슬램 장기 서사 가능이란 뉴스인데요. 트릭 윌리엄스와 카멜로 헤이즈의 대림 역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스맥다운 얘기예요. 저번 주 WWE는 두 사람의 실제 친분과 NXT 시절 서사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고 팬들은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멜로의 부하로 시작했던 트릭 그런 과거와 스탠드 앤 딜리버의 역사 마지막 NXT에선 또 한 팀으로 뛴 에피소드 등 살려야 할 서사가 분명히 있으며 이번 한 번으로 소비하기는 아쉽습니다. 하지만 멜로는 아쉽게 리키 세인츠의 방해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NXT 때도 멜로가 얘를 업어키웠어요. 트릭 윌리엄스를. 트릭은 이제 레슬링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멜로 밑에서 컸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스탠드 앤 딜리버 그 세대 최초의 흑인 간의 메인 이벤트 경기에서 이 트릭 윌리엄스가 이겨버렸죠. 그래서 카멜로가 콜업해버렸고 그래서 NXT에서 폐관 수련해서 메가스타가 돼서 지금은 카멜로 헤이즈를 내려다보는 트릭 윌리엄스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서사 이 둘간의 역사를 살리면 장기서사로 썸머슬램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레슬러들이 다 머리가 부서져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림 US 챔피언을 갖고 있는 트릭 윌리엄스의 다리를 붙잡아야 되는 카멜로인데 이 카멜로가 리키 세인츠 방해로 져가지고 화나네? 리키 세인츠 때문에 졌네? 리키 세인츠한테 화가 나네? 리키 세인츠랑 경기해야겠네? 뇌의 흐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각본의 흐름이. 그래서 이 카멜로하고 트릭의 장기 서사를 원하는 현지 팬들의 반응하고는 다르게 이 스맥다운은 제 생각에는 리키 세인츠하고 카멜로의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기 삼치와 아기 바티스타 그것도 맞잖아요. 아무튼 이게 멜로랑 리키로 가는 게 저도 불쾌하긴 합니다. 멜로랑 트릭을 그냥 US 오픈 챌린지 매치 하나처럼 써버렸어요. 저도 그게 좀 불쾌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뭐 아직 뭐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파란 브랜드 아래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밥을 한 끼 같이 먹고 있으니까 한 식구니까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키 세인츠 그냥 좀 유쾌하게 기믹 좀 가. 지금 살짝 유쾌하지 않냐? 살짝 유쾌한 악역이긴 한데 리키랑 올 에고 명품 조연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동감이긴 한데 리키 세인츠가 피니셔가 로셴보가 러닝 도미네이터인데 이게 체급에 따라서 너무 시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선수가 더 크려면 임팩트 있는 다른 피니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큰 걸로 복제하나? 라는 뉴스인데요. 데나우젠의 활용 방식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과도한 노출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스맥다운에서는 코믹 요소를 적절히 활용했다는 반응이 많았고 특히 닉 알디스를 계속 못 알아본 개그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데나우젠이 새로운 레슬러를 만들고 있다는 설정이 향후 베런 코빈의 복귀와 연결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스맥다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막 선수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전원이 나갔어요. 건물 조명이 나갔는데 누가 전기를 많이 써서 그래. 전기를 누가 많이 썼냐면 데나우젠이 계속 자기 복제인간을 만들고 있어. 저번 백래시 때는 실패해서 조그만 애들로 나왔잖아. 그래서 이번에 근데 실패해가지고 폐기 처분된 시체가 있었어. 근데 폐기 처분돼서 천막으로 덮여진 시체가 엄청 컸어요. 2m 정도 돼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다음에 복제될 데나우젠이 아마 큰 체구일 것 같다. 그렇다면 그 큰 체구가 누구일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지금 베런 코빈 복귀 루머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크게 복사되는 애가 베런 코빈 아니냐. 베런 코빈 뭐 거지도 했다가 부자도 했다가 시키는 거 다 하는 애인데 크나우젠 이런 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베런 코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모스는 너무 강철의 무술사. 야, 인체현상은 금기라고 이 녀석아. 개웃기네. 강철의 연금술사. 아소보. 네, 기억나네요.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다음 뉴스입니다. 고독한 늑대 가능이란 뉴스인데요. 베런 코빈의 WWE 복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슬워치와 파이터풀에 따르면 코빈은 WWE 백스테이지에서 여전히 높은 호감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메이저리그 레슬링 활동도 마무리한 상태라고 하고요. 팬들 사이에서는 해피 코빈이나 거지 코빈이 아닌 론 울프, 옛날 NXT 블랙 앤 골드 때 그 느낌 있던 이 베런 코빈의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론 울프,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사진이 론 울프, 옛날 블랙 앤 골드 시절 간지나던 시절인데 그때 음악도 멋있고 그 음악에 그 조명 이렇게 세로로 쫙 램프에 쫙 깔린 거 알아? 그 램프에 이렇게 동그라미 조명 다다다다다 이렇게 돼갖고 음악 딱 멋있게 딴딴따단 하면서 막 개멋있었죠 그때 간지나긴 했지. 그렇죠. 그 라이노한테 과외받아서 싱글 레슬러로 발돋움하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엔드 오브 데이즈가 한 번인가? 아니면 한 번도 아닌가? 킥아웃 된 적이 없대. 그 기술이 위상보호가 철저히 된 기술이라 하대. 그 엔드 오브 데이즈 킥아웃 한 사람이 한 명인가? 한 명도 못했나? 뭐 그렇대. 거의 즉사액이야 엔드 오브 데이즈. 딥식스랑 피니쉬는 보고 싶긴 함. 그렇죠. 그립죠. 다음 뉴스입니다. 니가 뭔데 크크란 뉴스인데요. 블레이크 먼로의 메인 로스터 데뷔 역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주간 프로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장은 단순 백스테이지 세그먼트 수준에 그쳤고 현장 반응도 거의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WWE가 그녀의 메인 로스터 활용을 망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스맥다운이 켄터키잖아요. 켄터키. 이 미국에서 가장 조용한 최악의 지역이 켄터키인데 그 켄터키에서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타이탄 트론에서 짜잔하고 나왔어도 환호를 받을까 말까인데 어디 뭐 첼시 그랜 옆에서 나도 왔어요 이렇게 막 어깨동무하고 이러니까 관중들이 저게 뭔데 씹더가 이렇게 돼가지고 반응이 안 나왔어요. 이 스맥다운 메인 로스터의 첫 등장인데 첫 등장에서 환호가 너무 안 나왔다. 반응이 너무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블레이크 먼로가 그러니까 아니 오픈 챌린지가 왜 래쉬 레전드가 나와야 돼. 오픈 챌린지에서 래쉬 레전드가 나와서 경기도 조졌죠. 어차피 래쉬는 세나메에서 태그팀 타이틀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US 타이틀전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블레이크 먼로는 복도에서 안녕 이러고 나가고 네 래쉬 레전드는 굳이 다음날 세나메 할 건데도 스맥다운에서 경기하고 좀 이해가 안 간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첫 단추는 잘못 꿰지만 유럽에서 또 굉장히 후한 반응을 얻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만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픈 챌린지에서 안 나오길래 먼로는 다음 주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백스테이지에서 나오고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스맥다운에서 경기 안 되는 애들만 콜업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솔직히 리키 세인츠, 먼로, 로이스 키스 좀 불쾌해요. 그래놓고 로우에는 제본 에반스, 오바페미 막 이렇게 막 주고 있는데 2단 페이지에다가 아주 불쾌해요.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또 오픈 챌린지 멈춰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또다시 오픈 챌린지 각본을 사용한 점에 팬들은 창의력이 바닥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존 시나의 US 타이틀 오픈 챌린지는 호평했지만 현재 WWE는 거의 모든 디비전에 오픈 챌린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인컨도 오픈 챌린지에
US도 오픈 챌린지에 벨트도 없는 오바 챌린지도 오픈 챌린지에 뭘 맨날 오픈 챌린지를 하고 있어. 그죠? 참 어이가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앞으로 좀 희망스러운 게 컨셉이 지금 많이 겹쳐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티파니 스트래튼도 블레이크 몰로도 전형적인 미국의 백인 미녀 상이잖아요. 근데 또 전 US 여성 챔피언 줄리아도 이번에 동양인이지만 금발 노선에 합류했거든요. 그래서 이 새 금발이 US 챔피언십을 좀 스토리라인 있게 부딪히면 어떨까. 오픈 챌린지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 현재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나는 이룰 거 다 이루고 후배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픈 챌린지를 열었기 때문에 호평 받은 거지, 얘는 지금 누구한테 기회를 줄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매주 그냥 보치를 발사하고 있는데, 보치 자판기인데 지금. 그래서 벨트를 지금 허리에 두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데, 예, 지금 티파니가 오픈 챌린지 받을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줄리아의 새로운 모습, 나 이거 대찬성. 줄리아가 새로운 룩을 예고했고, 그래서 스타덤 때 사진을 올리게 되면서 금발일 것이다, 금발로 복귀할 것이다 예고를 때린 바가 있는데, 저는 이 금발 찬성입니다. 굉장히 고우시네요. 이러면은 월드 챔피언 싹 가능 아니야? 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줄리아 이번에 탈색한 거 백스테이지에 나왔었음. 그래서 줄리아의 뉴 룩이 마음에 든다, 예쁘다, 잘 됐으면 좋겠다, 줄리아 이대로 묻히기엔 아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는 감사해요 라는 뉴스인데요. 스맥다운이 다시 2시간 체제로 축소되는 점 역시 걱정거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3시간 체제에서 진행 중인 여러 스토리 라인들이 급하게 정리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방출러시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다시 2시간이 될 스맥다운 때문이었는데요. 압축된 스토리 라인으로 보다 퀄리티가 반등되기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다고 하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스맥다운이 다시 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선수들의 기회가 줄어들 것 같아요. 대신에 하우스쇼가 생기니까요. 하우스쇼가 또 미드카더랑 로우카더들에게는 꿈과 같은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출전 수당은 보장될 것 같고, 일단 스맥다운 3시간 너무 길어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번주 스맥다운은 진짜 역대급 노잼다운이었는데, 예, 저저번 주가 괜찮았고 저번주는 진짜 노잼다운이었어요. 2시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근데 광고 시간을 다 빼면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보는 로우처럼 2시간 20분에 그치긴 하거든요. 근데 광고를 보면서 흐름이 끊기면서 보니까 더 재미없어. 그렇다고 그냥 쇼가 재밌냐? 그것도 아니야. 쇼가 좀 너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보고 있기가. 3시간 길긴 하다. 진짜 길어요. 예, 너무 길고 광고도 너무 많아요. 엉덩이 아플 듯. 그니까요. 스맥다운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토요일이야. NXT가 좋은데. WWE는 지금 PLE 퀄은 생각보다 괜찮아서 스맥다운 정상화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PLE 좋았어요. 백래시 생각보다 많이 좋았죠. 저희가 굉장히 하대하던 데나워젠 완전히 복병이었고, 로만 레인즈 제이콥 파투는 진짜 대박이었죠. 진짜 사이콜로지가 다 팍팍 이해가 되면서 굉장한 명승부를 뽑았고, 백래시 인정이고 해서 백래시부터 다시 트리플 H 냄새 나고 있고, 세라메도 괜찮았죠. 세라메 이제 2경기 과감하게 버리고 3경기 진짜 쇼를 찢어버렸기 때문에 세라메는 정말 3경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보여질 정도로 정말 좋은 쇼였습니다. 5월 23일이요 브레이 와이엇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39입니다. 그립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루미스가 이제 브레이 와이엇을 그렸어요. 덱스터 루미스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립니다. 카툰을 잘 그려요. 카툰 캐리커처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브레이 와이엇을 그려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설마 사실 건가요? 라는 뉴스인데요. 론다 로즈의 AEW 장기 계약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토니 칸은 최근 인터뷰에서 론다 로즈 영입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밝혔으며, 최근 넷플릭스 경기 흥행 이후에 그녀는 시장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론다 로즈는 AEW 페이퍼뷰 레볼루션에서 깜짝 등장하면서 토니 스톤과 기싸움을 벌인 바가 있고, 장기 계약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냥 TKO에 한 방 먹이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해 일회성이었음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레볼루션 제가 중계했는데 토니 스톰 앞을 막아서면서 론다 로즈 오나요? 막 이랬는데 아니었다. 기싸움 눈 맞춤 한번 하고, 그리고 바로 MVP 그 이중격 투기로 가고 한 번에 그냥 200만 달러 따버리고 또 이제 또 쉬고 있죠. 근데 그런 그녀를 토니 칸이 욕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면 좀 후회할 것 같은데, 이 마리나 샤피르까지는 좋아요. 네, 론다 로즈 사면 좀 후회할 것 같은데, 근데 살 것 같긴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무나 다 쓰세요 라는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윌 오스프레이를 WWE에서 보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스프레이를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극찬하면서도 너무 몸을 혹사시키는 스타일이라
부상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AJ 스타일스는 자신의 피니셔인 스타일스 클래쉬를 다른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래곤 리가 허락을 구했을 때도 마음껏 써라 라고 답했다고 하며 오히려 자신의 기술이 프로레슬링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윌 오스프레이도 뭐 WWE 한 번쯤 오면 나쁘지 않겠죠. 근데 뭐 정말 많은 꿈과 희망을 안고 갔다가 아무것도 못 얻고 사라지는 선수도 있는데 윌 오스프레이도 그중 한 명이 될까봐 그냥 아예 안 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윌 오스프레이도 스타일스 클래시를 쓰죠. 또 드래곤 리도 허락을 받고 썼고 미아임도 저번 세러데이 나이메 이벤트에서 스타일스 클래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AJ 스타일스와 좋은 인연이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스타일스 클래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스는 WWE에서 사이즈가 너무 작은 벌크가 또 더 빠져가지고 최근에 근력이 많이 올라가고 복근이 선명해지더니 체구가 살짝 왜소해졌더라고. 나도 그걸 오늘 느꼈어요. 테이커 마누님 피니셔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요? 그때 이제 막 애기 때 미셸 맥쿨 갑자기 스타일스 클래시 막 쓰는데 갑자기 띠용 해갖고 아니 저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AJ 건데 쟤는 옆 동네라고 그냥 막 쓰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약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뭐 지금은 다 지난 일이긴 하죠. 네. 기억이 납니다. 믹 폴리의 은퇴전, 믹 폴리의 AEW 경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니 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 믹 폴리가 AEW로 이적을 했어요. WWE가 계속해서 보수 진영, 친 트럼프 성향을 띠자 나 WWE랑 레전드 계약 안 해. 나 얘네 진짜 질렸어 해갖고 AEW로 아예 넘어와가지고 AEW에서 이제 프리쇼 패널 내지는 그 스크린 내 역할을 맡는 제너럴 매니저라던가 누군가의 매니저를 맡는 뭔가 그런 역할, 스크린 안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요. 그랬는데 토니 칸이 믹 폴리의 마지막 경기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는 폴리가 정말 원할 경우에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조건을 강조하며 무리한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믹 폴리는 은퇴 경기를 위해 최근에 감량에 성공했으나 끝내 메디컬 클리어가 떨어지지 않아 몇 달 전에 은퇴 경기를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믹 폴리가 AEW에서 은퇴 경기할 수도 있다. 지금 뭐 스팅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레전드들에게 대우를 잘해주는지 이미 인증마크가 떨어졌으니까 믹 폴리도 욕심 날만한 것 같아요. 메디컬 클리어 안 떨어진 거 보니까 하드코어 매치 하려고 했나 보네. 일반 매치 하기는 좀 싱겁긴 하죠. 네, 일반 매치는 할 리가 없죠. 폴리가 또 한다면. 은퇴 경기 하실 거면 다인 태그팀 매치도 그것도 되게 방법이에요. 릭플레어가 전 4위 안드라데하고 함께 한 것처럼 이 태그팀 매치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스팅도 다비엘린하고 태그팀 매치였고 믹 폴리도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프리쇼 보니까 노엘 폴리 왔던데 딸 노엘 폴리도 같이 왔고 여전히 고우시더라. 그래서 노엘 폴리도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믹 폴리 is all elite 무려 3000RT를 받고 있어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레슬매니아 주간 빈집 노린다라는 뉴스입니다. 더블 오 너띵 2026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토니 칸은 내년 WWE가 미국을 떠나 사우디에서 레슬매니아를 열 계획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되려 그 레슬매니아 주간에 미국 내에서 최고의 쇼를 선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나날이 수익 구조도 탄탄해지면서 흑자 전환을 앞둔 지금 AEW의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AEW가 계속해서 좌석을 추가 오픈하고 있어요. 페이퍼뷰를 추가 오픈하고 있는데 계속 매진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 오픈을 또 했어. 더블 오 너띵이 저번 주에. 그래서 이거 잔여석 400석은 쉽지 않겠는데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잔여석이 0석이었어. 0석. 보통 이제 한두 자리 뭐 12자리 막 이렇게 저기서 누가 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자리만 남으면 그냥 매진이라고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진짜로 문자 그대로 0석이었어요. 남은 좌석이. 그래서 AEW가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내년 레슬매니아는 사우디에서 열리기 때문에 빈집이잖아요. 그 빈집을 내가 레슬매니아 미국에서 열어줄게. 거의 이 수준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내년 4월 레슬매니아 주간 AEW가 아주 거대한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정말 기대가 돼요. AEW는 정말 앞으로 너무너무 꽃길을 걸을 것만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WWE랑 AEW는 서로의 방식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WWE는 돈을 벌고 있는 걸 잘하고 있고 AEW는 팬을 만족시키는 걸 잘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최근에. 같은 시간 열면 자폭이.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AW가 뭐 다르던 갔던 솔직히 그동안 WWE가 이 리코시한테 비치 무브라고 조롱당할 정도로 잘못했던 게 뭐냐면 AW가 PLE를 열려는 시간, 페이퍼뷰를 열려는 시간에 어떻게든 자기들의 쇼를 같이 열었어. 주로 NXT 쇼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여름휴가 가기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나도 여름휴가 스케줄을 잡고 싶은데 이 NXT가 AW가 페이퍼뷰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이벤트를 발표를 안 했어. 계속 나도 여름휴가 가고 싶은데 NXT PLE 언제 할지 모르는 거야. 아무튼간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AW를 저격해 왔잖아, WWE가. 근데 반대로 이 레슬매니아 주간에 아예 같은 날짜에 토니칸이 엄청나게 큰 흥행을 여는 상상을 해봐. 그러면 미국인들이 자기들에게 익숙한 AW 쇼를 보지 않을까? 그날 정말 토니칸에 엄청난 대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블어나싱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저도 너무 재밌어서 이빨이 다 썩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역시나 예상한 대로 타케시타 오카다가 제일 재밌었다. 네, 그 경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았고, 진짜 누가 봐도 그 경기 최고였다. 그 경기 정말 정말 너무 최고였어요. 타케시타 목소리도 재밌었는데 타케시타 오카다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로만 레인즈 CM 펑크전 말고는 비빌 경기가 없는 것 같을 정도로 더블어나싱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로. 앞으로 나는 진짜로 좀 휴가를 내고 봐도 될 것 같아. 진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맛있는 거 하나 딱 시켜 먹으면 진짜 뭐 그게 천국이지.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저는 좀 진짜 AW는 휴가 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진짜로. 전그 개그 매치가 재밌었어요. 제리코 대 나는 이런 사람 되게 많다, 생각보다. 나 근데 취향이 좀 그런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좀 진검승부 이런 거 좋아해요. 1대1 타케시타 오카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은 흐름이 안 들어와요. 옛날부터 막 아나킨도 아레나 막 5성 초과 막 받아도 이게? 막 이랬거든요. 저는 좀 과다한 기믹에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진짜로 뉴욕에 가고 싶었어요. 이거 막 뉴욕 가서 보는 게 낫겠네 이럴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좀 그래도 유입이 많았던 것 같아. AW 대체휴일이라서 집에 텔레비전 있는 분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 강용호 캐스터는 레슬링 생방이 처음이었어요. 레슬링 생방쇼가 아예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너무 잘했다. 저랑도 계속 호흡을 맞춰왔고 해서 오늘 가장 큰 날인데 굉장히 잘했다.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 MVP는 베스 피닉스의 머리가 피닉스를 치킨 만들려다 자기 팀을 9위로 만들어버린. 그거 맞죠? 예, 맞고. 그게 그러니까 결국 FTR은 어쨌든 에지를 여전히 존경하는 거 아니야. 이 대립상에서는 각본에서는 적이지만 경기 땡 하고 이제 백스테이지 가면 선배님 수고하셨어요. 어디 다치신 데 없죠? 약간 이런 사이일 거 아니야. 되게 친하잖아요, 막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팀이지만 우리 선배님을 오마주하는 거지, 레슬매니아에서의 그 불피어를.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봤습니다. 또 제리코의 그 사부 트리뷰트도 겨우 알아봤어요, 겨우. 그게 옛날에 뭐냐면 그 사부가 인디쇼였나 어디였나 테이블이 안 부러져갖고 자기가 그냥 자폭으로 경기 끝나고 나서 그냥 자폭으로 그냥 테이블 마저 부러뜨린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거든. 그거를 이제 제리코가 오마주한 건데 너무 뜬금없이 나와서 겨우겨우 알아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이스터 에그가 있었어. 하지만 거진 알아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몇 뭐 만화 캐릭터 이런 거 패러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진짜 뭔 정신으로 중계했는지.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AW에서는 ANC인가요? CNC입니다. CNC 코프 앤 케이지 해갖고, 근데 케이지는 KGM 코프라고 우기고 있어요. 근데 뭐 에지와 크리스찬 때처럼 그냥 코프 앤 케이지가 더 입에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IB 스포츠 자막은 KGM 코프라고 나오더라. 예, 그냥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다 때려먹는 축제 느낌이었음. 정말로 레슬링 대축제였어요. 에지 크리스찬 WWE에서 못다는 타이틀을 AW에서 딴 걸 보니 역시 토니 칸의 대우는 좋은 거 봅니다, 나츠님. 제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전드들을 향한 예우가 아주 지극정성이기 때문에 아마 타이틀을 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했는데 정말로 이 레전드들의 레거시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스팅 24승 0패? 26승 0패였나? 스팅 0패로 커리어를 마무리했잖아요, AW 커리어를. 그럴 정도로 이런 레전드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후하다, AW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1시 지하철이 끊긴 16,000 관객 어쩌면 좋나요? 집에 어떻게 가나요? 그래서 오늘 더블어나싱 끝나고 나니까 새벽 1시여서 막차를 놓친 미국인들인데요. 네, 막차를 놓쳐서 사람들이 집에 갈 줄 모르고 이렇게 막혀있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택시 폭발.